안녕하십니까. 예,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시연화입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KEC라는 이제 회사이고요. 예, 여기 자료는 이제 그 이태리 팍이라는 이제 뭐 이분 구독자라고 하시는데 새로운 구독자. 예. 그래서 감사합니다. 예. 그래서 KEC 뭐 기업 분석과 전망 부탁드린다고 제가 예전 자료에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된 그 자료 만들다가 이제 KEC 요 회사 이제 반도체 관련 회사거든요. 여기랑 이제 여기 이제 최대 주주인 이제 한국전자홀딩스 뭐 여기는 이제 그래픽 카드 관련된 뭐 엔비디아 쪽 제2시연 시스템 요거 관련해서 영상 만들었는데 이거 보고서 이제 9일 전입니다. 예, 좀 오래됐는데 죄송합니다. 예, 제가 빨리빨리 좀 못 만들어서 궁금증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좀 해소가 좀 안 돼서 이번 주에서는 이제 영상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제 KEC라는 회사 이제 코스피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요. 현재 이제 3월 18일 기준으로 이제 3,040원 정도 하고 보시면은 3년간 이게 그 주가 그래프인데 이제 꾸준히 좀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. 예, 꾸준히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성장을 그래도 굴곡은 좀 있지만 그래도 성장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 들어서 좀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특히나 21년도 작년도 하반기 때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 한 4,400억 정도 정도 되는 반도체 회사이고요. 주요 제품으로 보면 이제 트랜지스터를 좀 만들더라고요. 위에서 트랜지스터 반도체를 만드는 이제 회사고 이게 이제 전폭 제어나 뭐 전류, 뭐 증폭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반도체. 이게 그냥 99.92%에 해당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전체 그냥 반도체의 이 회사의 가장 그냥 큰 주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이 사업 부분, 트랜지스터에서 이제 트랜지스터가 있고, 이제 직접 회로에 관련된 IC 사업이 두 가지 이렇게 있고, 그게 이제 수출하고 내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가동률이 나오죠. 가동률은 한 72% 정도 가동이 되고 있고, 트랜지스터하고 직접 회로 두 가지 가동 시간 이렇게 같이 나와 있고요. 우선 저도 이제 트랜지스터를 좀 봐야 되는데,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다이오드, 렉티파이어인가요? 렉티파이어라고 뭐 돼 있는데 이런 이제 그 반도체가 있고 요게 이제 트랜지스터인데 이제 트랜지스터가 보통 트랜지스터 반도체가 하는 거는 이제 전자 신호를 증폭하거나 뭐 요런 데 이제 쓰이는 거죠. 전자 신호를 증폭하거나 그 컨트롤하는 데 좀 쓰이는 그런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거를 이제 만드는 게 하나가 또 이제 있고 조사업에서 그리고 IC였죠. 아까 직접 회로 이 직접 회로는 이제 IC 칩이라고 해서 요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칩들이 구성되어 있고요. 저도 뭐 이 반도체 전문가나 이런 건 아니라서 그래서 여기 이제 이 IC 칩에 대해서는 이제 나오는 게 아까 나왔던 그런 트랜지스터 칩들을 이용해서 뭐 회로들을 만들 때보다 좀 작게 이제 만들 수 있다 그래요. 그래서 뭐 IC 칩이나 마이크로 칩 같은 경우 이제 뭐 이거를 이제 작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사업을 거의 99.9%로 하고 있는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. 우선 매출을 한번 봤어요. 그래서 매출 보니까 이제 초록색은 이제 수출이고 이제 노란색은 내수, 그다음 상품 판매는 거의 뭐 미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이게 이 억원 단위로 이제 나왔는데 수출 부분이 훨씬 더 많죠. 수출 부분이 훨씬 더 많고 내수 부분보다 수출이 훨씬 많다. 그리고 반도체 이제 슈퍼 사이클이었던 2017, 18년도에 이제 가장 좋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. 매출 같은 경우. 그래서 2017년도에 2,300억 정도 매출을 기록했고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. 여기 2018년도에 2,100억 정도 했고요. 매출 2019년도에 2,000억 정도, 2019년도에도 2,010억 정도 이 정도 매출하고 2021년 이제 3분기 들어서 3분기 만에 아직 이제 4분기께 카운팅이 안 됐는데 1,960억 정도를 했고 그 매출에 보시면 이제 618억인데 내수 쪽의 매출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내수 쪽으로 이 KEC가 지금 성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이제 요거 이제 3분기까지인데 요거 2월 24일 날에 뭐 구분은 할 수 없지만 이제 전체 매출에 대해서 이제 나온 게 있거든요. 전체 매출에 대해서는 2,674억을 한 거죠. 그래서 21년도에는 2,674억 정도의 매출했으면은 이 슈퍼 사이클이었던 2,372년보다도 매출이 이제 21년도에 더 좋았다라는 뜻이죠. 그래서 회사는 지금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그 시즌이고 해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래서 21년도의 토탈 매출 보시면 매출이 2,675억 전체,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
265억, 그 다음 순이익이 한 102억 정도 나왔습니다. 그래서 보시게 되면 2017년도 가장 좋았을 때 262억보다 매출도 많고, 영업이익도 66억에서 265억으로 크게 증가했고,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102억으로 크게 증가를 했죠. 여기 보면서 조금 이제 신기했던 게 바로 아까 나왔던 이제 2020년에 보면은 영업이익이 영업 적자가 적자 23억이죠. 마이너스 23억인데 당기순이익은 뭐 그의 뭐 20배가 넘는 마이너스 449억으로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. 그래서 요거 부분을 왜 이렇게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, 그리고 올해는 왜 그러면 갑자기 또 이렇게 죄송합니다. 올해가 아니죠. 21년도 말은 왜 102억으로 이렇게 흑자 전환이 되었을까?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게 되고, 또 4분기에는 또 보면은 한 201억 정도 순이익이 또 마이너스 쳐 있는 이런 부분인데, 요거가 좀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, 그래서 이제 보게 된 게 이제 2000년도를 보는 거죠. 2000년도 아까 마이너스 449억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, 매출은 한 2천억 나오는데 그 당기순이익 적자가 449억인 이유가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죠. 영업이익.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적자 23억을 기록했지만 당기순실은 448억을 기록합니다. 마이너스.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영업이익 이후로 이제 발생되는 금액 중에서 금융비용이 429억이 발생되거든요. 이 금융비용. 그러니까 이 금융비용이 거의 이 당기순이익 만들었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그렇다면 금융비용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2020년도에 한번 이제 체크를 해봤고, 그게 이제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 손실과 이제 파생상품의 평가 손실이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요것이 이 그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고, 이 파생상품이 보시게 되면 결국 이 파생상품은 이건 이제 21년도 3분기 그 파생상품 금융부채가 그러면은 21년도 3분기까지는 지금 나와 있고, 아직 4분기 보고서는 이제 사업보고서는 아직 안 나온 거죠. 근데 요 3분기까지 보면은 이 파생상품 금융부채가 350억 정도가 잡혀 있고요. 그리고 이거는 전기 말, 그러니까 21년도 아까 얘기한 454억 정도가 잡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가 이제 줄어들었는데, 요게 이제 이유로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전환사채 이제 12물량이 아마 주로 이제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,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요거거든요. 558억인데 한 350억 정도 파생상품 금융부채에 잡혀 있는 게 있고, 이게 이 그 제5회 전환사채니까 CB죠. 제5회 CB가 358억 정도가 이제 잡혀 있는 거죠. 이렇게 잡혀 있는 요 부분 때문에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금융부채로 이게 잡혀 있는 부분이고요. 그래서 이제 저 부분 때문에,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그 CB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주가와 연동을 하면 나중에 이제 전환이 되게 되잖아요. 근데 최초 샀을 때 가격하고 주가가 오르게 되면 그 차이가 있겠죠. 나는 한 뭐 2,000원에 샀는데 현재 주가가 한 4,000원이다. 그러면 한 2,000원 정도 갭 차이가 있으면은 이제 그만큼은 이제 평가 손실로 잡거든요. 그 평가 손실은 순이익으로 반영이 되는 거고. 그래서 이 CB 물량이 있는 회사들은 아까도 보셨지만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막 플러스가 날 때도 있고 마이너스 날 때가 많거든요. 이게 굉장히 변동률이 굉장히 심해지죠.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인데, 그게 이제 다 이 CB 물량이나 전환사채 물량들이 좀 많으면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한 358억 정도 잡혀 있다라는 거고, 이게 한 보시면 한 2,800만 주 정도 그 이 물량이 있습니다. 이 CB 물량, 5회 CB 물량, 여기가 지금 한 1억 4천 주 정도 되거든요. 1억 4천만 주 정도 되니까 요게 한 전체의 한 20% 거의 가까이 해당될 거고요.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201억에 대해서 4분기에 잡힌 게 있죠. 4분기에 201억 잡힌 이유도 보니까 요게 똑같이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 손실이라고 하죠.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 손실. 그러니까 결국 아까 얘기한 그 한 350억 정도에 해당하는 그 전환사채, 제5의 전환사채 그 물량이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, 그게 현재 이 사람들이 최초에 받았던 금액하고 전환 가능 이제 받았던 금액하고 지금 현재 주가하고 이제 그 차이를 보니까 한 189억 정도가 마이너스 된 거고, 이제 그거를 4분기 아마 반영을 해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순이익이 또 이렇게 꺾인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은 영업이익 따라서 순이익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인데, 그렇게 지금 순이익은 계속적으로 깎여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.
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물량이 한 2,800만 주 정도 되죠. 주식 숫자가 지금 이 CB 물량으로. 그게 전체 주식 수에 대비해서 한 1억 4천만 주에 대비해서 한 19% 정도. 그러니까 이 회사는 한 20%, 19% 정도의 물량이 희석된 물량들이 남아 있는 거죠. 그만큼 이제 주가에 그게 만약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좀 20% 정도 좀 프리미엄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샀을 때보다 한 20%를 더 붙여서 사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4,400원이면 4,400원에 뭐 19.36%를 더 플러스 해서 요 주가를, 적정 주가를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. 그렇게 되면 한 800원 정도가 되니까 한 5,300원 정도가 아마 될 거죠. 지금 현재 주가로 보면. 그러니까 뭐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고. 그리고 요 전환 기간, 요 주식 물량들이 언제부터 전환이 가능한가 하니까 작년 21년 10월 27일부터는 이제 전환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그 400억, 최초 400억의 물량이었죠. 최초 400억의 그 물량이 요렇게 지금 요 그 발행 대상명, 요 리스트별로 해서 한국전자 홀딩스도 100억 정도가 들어온 거고요. 요렇게 해가지고 물량이 400억 정도가 이제 투자가 들어온 겁니다. 그래서 한국전자 홀딩스는 최대 주주죠. 최대 주주 이제 한 25%인 한 100억 정도 투자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한 100억 정도니까 여기에도 한 25%의 물량을 한국전자 홀딩스가 나중에 이제 전환을 하겠죠. 그래서 보니까 요거를 12월 6일 보니까 이 전환사채 분 중에서 이 한국전자 홀딩스, 요 사람들이 받았던, 여기 이제 25% 물량이죠. 25% 물량인 한 700만 주 정도를 전환 권리 행사를 한 거죠. 그러니까 주식을 바꾼 거죠. 이제 CB 부채에서 주식으로 변환이 된 거예요. 좀 이게 이게 보시면서 좀 설명이 이해가 안 되시거나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, 한마디로 부채 CB에 있던 것이 이제 클리어 되면서 주식으로 변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, 이게 보고서는 이제 3분기까지 나와 있잖아요. 3분기까지는 1억 1,600만 주 정도, 1억 1,670만 주 정도의 이제 발행 주식 숫자가 있는데, 상장 주식 숫자로 이제 나온 거를 보니까 1억 4,400만 주예요.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간극이 결국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의 요 물량들, 요 물량이 거의 다 이제 전체가 희석 물량들이 다 주식으로 희석이 됐다. 그러니까 더 이상 전환사채가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, 제가 이제 요게 이제 클리어가 좀 안 돼가지고, 왜냐면은 이제 그 한국전자홀딩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됐다는 이제 공시 보고가 있어서, 그런데 나머지 것들도 다 전환이 됐는지 몰라서 이제 뭐 아마 된 것 같은데, 수량을 보니까 한 28만 주 더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아마 다, 죄송합니다.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. 28만 주 정도 더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다 됐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, 이제 제가 요거 그 전환사채 2월 6일자 공시자료 확인하면서 이제 그 회사에 연락 한번 해봤고요. 그게 좀 오래 걸려가지고 회사 연결하는 게 좀 오래 걸려서 자료 만드는데 좀 늦었고, 확인해보니까 이 물량, 아까 400억에 대한 전환 5회차 전환사채 물량은 모두 전환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6일자로 이제 해서 다 클리어 된 거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전환사채의 물량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. 22년도엔.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이런 그 당기순이익이 자꾸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거나 이렇게 변동성을 주는 그런 요소가 이제 클리어 됐다. 이제 CB, 왜냐면 5회차 물량이 모두 전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. 그래서 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 4분기에 한번 잡아줬던 게 이제 마지막이고, 새로 CB를 발행하지 않는 이상, 현재는 이제 없는 상태니까요. 신규로 뭐 CB를 또 발행하거나 전환사채 발행하거나 이러면은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지만, 현재는 그런 것이 없다. 그래서 2022년도는 순이익이 굉장히 좀 증가할 거다. 이렇게 평년 요런 때보다 순이익이 굉장히 증가할 거고, 영업이익이 한 265억이니까 뭐 여기 밸류를 해가지고 적당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. 순이익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한 해가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, 여기가 또 배당을 지금 안 주고 있거든요. 배당을 안 주고 있는데, 뭐 주주들은 좀 만약에 주총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열리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주주분들은 그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저는 여기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지만, 이제 그 CB 물량 이런 것도 다 회수가 되고, 반도체 업황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, 이제 더 이상 이제 순이익에 이제 마이너스 되거나 이렇게 변동성을 줄 만한 파생 상품, 뭐 금융,
손실이나 이런 게 발생이 안 하니까 이제 회사에서 연말까지 좋은 수익을 거두면 뭐 배당이나 주주 환원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면 좋겠다. 이런 걸 주총할 때, 주주총회 할 때 얘기를 좀 누군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회사는 뭐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지금 2022년에 이런 파생상품 금융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순이익이 굉장히 예측대로 잘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현재 좋은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또 하나는 작년도 이제 공시인데 올해 이제 3월 31일 날에 구미에 이제 생산시설이 이제 캐파 증가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요게 한 200억 정도 들여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3월 이제 거의 3월 말 다 됐죠. 오늘이 이제 날짜가 오늘 이제 20일이니까요.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2분기죠. 4, 5, 6 들어가는 그때부터는 이 공장이 돌아간다는 거니까 실적, 이게 매출이 더 증가가 할 수가 있겠죠. 오더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하면. 그리고 회사에서는 충분히 지금 뭐 공장의 가동률이나 이제 업황을 준비해서 이 신규 투자를 들어간 거거든요. 굳이 업황이 안 좋거나 뭐 오더 받을 것도 없는데 그 신규 투자 늘릴 일은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올해는 KEC가 이 신규 투자 이 증설, 공장 증설이 있었기 때문에 매출도 굉장히 증가할 것 같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, 특히나 순이익 쪽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실적을 낼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이미 21년도에도 2,675억인데 올해도 반도체 업황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뭐 좋은 실적과 영업이익, 순이익을 내지 않을까. 그래서 올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. 근데 문제는 뭐 주가가 뭐 조금 많이 올라 있는 좀 상황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왜냐면 지금 4,4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인데 한 265억 정도의 영업이익이니까요. 뭐 밸류에이션 좀 생각해 보면 되겠죠. 4,400. 거의 한 뭐 20배, 한 18배 정도 될까요? 한 4,400억에 나누기 265. 한 16배, 퍼밸류 한 멀티플 한 16배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아마 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. 그래서 뭐 저 이태리 팡님이 얘가 뭐 궁금하다고 알려줬는데 그래도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딱 두 가지 요소가 일단은 잡혀 있는 것 같아요. 공장 증설하고 그 CB 전환사치 물량이 완전히 이제 클리어 됐다. 그래서 뭐 그런 부분으로는 지금 회사는 좀 긍정적으로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. 단 주가가 뭐 지금 밸류에 비해서 적정한지는 좀 이제 개인적으로 좀 판단이 좀 필요하신 것 같고요.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